지금 오신 것은 이제 저희 생산 공장이고요. 그다음에 CS 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들어오시죠. 그 번호판을 실제 크기에 최대한 가까이 저희 제작을 해가지고 번호 인식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되게 거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영상 및 동작 한 기능이 있고 여기서 이제 번호 인식을 실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캡처를 하고 나서 현재 이미지 내에 있는 번호판에 번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도는 얼마가 나오는지 그럼 속도에 따라서 정확도도 달라지지 않아요?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상도 결국은 이렇게 이미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미지 한 장을 촬영해서 그 안에 있는 번호판이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작업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엔비아에 조립하는 중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모니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드적으로 조립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게 완료가 되면 수요기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아 그렇습니다.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카메라를 볼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0일도 저장을 하고 60일도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이 장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경찰들이 와서 보는 장비가 이 장비입니다. 아, 여기서 사건을 그렇구나. 검색을 하고 저장을 하고 백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MBR이라는 장비입니다. 최대 120테라까지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엔지니어님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현장에는 부팅 불량으로 좀 MBR에 잘 장비가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수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수리하에 따라 잘 틀리죠. 사이에서 올리면 좀 풀면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산이 끝나면 에이징실로 넘어와서 에이징을 이제 걸어서 72시간 이상 걸고 최종적으로 포장해서 나가는 공정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IP가 출력을 남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 생산을 하면 한 모델 같은 경우 한 IP가 거의 그대로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걸기 위해서는 IP를 각각 다르게 저희가 고쳐줘야 돼요. 끝에만 지금 제가 IP 주소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제품은 이제 그 CCTV의 그 펌웨어라고 해요. 그래서는 CCTV 동작하기 위해서 탑재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지문이라 그래갖고서는 그 해시값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갖고서는 이 소프트웨어의 해시값을 이 장치를 통해서 이제 그 비교를 해서 이 CCTV가 위변조 됐는지 이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검증 유닛에 보면은 이제 포트, 네트워크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요 하나는 CCTV 장치랑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서버 쪽에 있는 이제 MVR 장치라든지 영상 신호를 받아서는 처리하는 시스템에 연결이 되게 되고요. 먼저 이제 전원이 인가가 되게 되면은 CCTV와의 통신을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의 그 해시값을 비교를 해서 소프트웨어에 미변조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위변조 됐다 그러면은 즉시 차단을 하고 영상을 이제 CCTV에 미변조가 됐다라는 상황을 상황실에 알려주게 됩니다. 이쪽은 이게 이제 침입 감지 센서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기존에는 이 IR이라고 하는 이 검정색을 주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술 개발하는 마이크로웨이브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하단을 갖다가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웨이브 신호 특성상 이런 박스 같은 게 날아가도 동작을 안 합니다. 왜냐면 바닥에 잡초나 비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인체가 사람에게 수분기가 있는 사람에게 가면 바로 감지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하단 부분에 국가중요시설의 하단 부분이 잡초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오감지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저희 기술 개발해서 하단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중단도 마이크로웨이브, 상단도 이제 IR 이렇게 구성을 한 복합 센서예요.
더 높아졌는데요? 아, 이렇게 해서 네. 직접 다 여는 거예요? 내부에 보면 여기 이렇게 스위치랑 이거를 통신이 연결되는 장비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마다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씩 다 붙여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두워도 다 잘 보이는 네, 거죠? 어두워도 식별. 여기 이제 자체에는 적외선으로 찍을 수 있는 아. IR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어두워도 다 인식이 되게끔. 아, 방수는 기본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층 나가. 비를 맞으면 안 되죠. 얘네까지는 비 맞아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되는데 이 안에만. 테이블만 안 아. 맞는 뚜껑이 있는 걸로. 그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77년도부터 그 대구에서 공고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이런 유사한 직종의 회사 직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죠. 10년을 하고 마침 이제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에 86년도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뭐라 그러나 그 시큐리티 보안 설비, 그 전에는 먹고 살기 힘든데 뭐가 보안 그런 장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다 인력이 모든 사람들이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올림픽이 열리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전자통신 장비에 의한 이런 시큐리티 보안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CCTV 보안용 카메라, 그다음에 영상 감시 장치라든지 각종 감지 센서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해 가지고 생산하고 이 물품을 정부 조달청을 통해서 정부 주요 수요처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치까지 해주고. 회사마다 이제 이메일에 도메인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도메인이 딱 CCTV더라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CCTV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에 CCTV를 하는 업체가 수백 개가 있는데 저희 회사가 왜 cctv.co.kr 네. 이 도메인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분이 그 입사해가지고 우리 그 중간 간부한테 앞으로 먼 훗날 이런 홈페이지, 웹사이트가 대세가 되는 시대가 올 거니까. 97년도 얘기예요. 그때 IMF였잖아요. 네. 그래서 www.cctv. 우리가 CCTV 카메라를 하니까 co.kr 회사 네. 한국. 그래서 알아보라니까 그때 한 200~300만 원뿐이 안 줬어요. 도메인. 그 도메인을 잡는데. 근데 cctv.com 이걸 잡으라 그러니까 아, 대표님 이건 안 됩니다. 왜? 중국의 CCTV 그 중앙방송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KBS지. 네. 그 도메인 가격이 얼마냐? 850억 정도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200 몇십만 원 주고 내가 잡은 거잖아.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수술이 안 되면은 이거 누가 낚아채가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자동이체. 그 친구 때문에 아이디어를 줘서 그때 그 선점을 미리 했다는 그것 때문에 사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죠. 그 친구분 이제 그 신입사원은 지금도 근무를 하고. 이 박스형 카메라가 요즘에는 고속도로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카메라의 인식 범위가 사실 그 박스형 카메라는 저 고정형이라 그러고 어떤 거는 이동식이라 그래요. 이동식. 그죠? 네. 박스형 이동식인데 한 차선만 잡는 거예요. 그건 실질적으로. 근데 고정식은 두 차선, 세 차선 다 잡는 거예요. 그거는 한 100m 전방에서부터 이미리 감지를 해서 일반 고정형은 밑에 한 25m나 30m에서 옛날에는 루프 코일이 깔렸었는데 요즘에는 그 레이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밑에 깔 필요도 없어요. 달려오면 차 딱 보고 이렇게 딱 찍는데 이게 한 30~40m 전방에 딱 올 때 속도를 감지해가지고 이거는 몇 킬로다. 그러면 그 밑에 박스 안에 이제 회로 장치가 있어. 이것이 광 케이블을 타고 관제센터로 가는 거예요. 관제센터에서 차적 조회를 하죠. 그럼 차적 조회를 해서 차주한테
고짓을 날려보면은 그럼 그 카메라 안에 용량이 누적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바로 송출된다? 바로 가죠. 바로 광기를 통해서. 그럼 아까 그 카메라가 좀 고가라고 했는데 네. 혹시 대략적인 비용이 지금 그 카메라, 이게 고정 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데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물론 와. 카메라 값만 있는 게 아니고 지지제 이렇게 볼이라 그러죠. 카메라, 금속 기둥 기대, 네. 각종 함체, 그다음에 그 광링크라든지 여러 장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야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1억 정도 갔어요. 아주 초창기에는. 그러다 5천만 원 가다 지금 한 3천에서 4천만 원 보세요. 굉장히 비싸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은 때로는 그 박스 안에 카메라가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은 여기였으면 내일은 또 저쪽에다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돼요. 있든 없어도 줄여야 되고 네. 있어도 줄여야 돼요. 나라에서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사실. 그걸 설치하는 목적이 국민들이 속력을 내고 달리는 거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예방을 꼭 보면 위험한 곳에다가 그 위치를 선정하거든요. 그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나면 사회적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단속이 잘 안 되는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단속이 잘 안 되는 꿀팁이 있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앞에 남바에다가 비닐을 까만 비닐을 씌워가지고 달리다가 걸리면은 그냥 감옥 가야 돼. 비닐로 이렇게 화보를 막고 달리면은 저 찍을 수가 없어요. 차번 인식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찍힌 차를 경찰청에서는 잡아내요. 잡아내서 저 차량 색깔하고 차 모양,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저 차가 어느 톨게이트 빠졌다든 이것까지 다 추적해서 결국은 나중에 집에까지 찾아가서 저 차를 찾아낸다는 거. 기능 항목이 되려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먼저 나가서 기술을 배워야 돼. 기술을 배워가지고 뭐 기능장을 따든지 명장을 따든지 기능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든지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대학은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용노동부에서 한 달에 한 명씩 뽑아요. 우리 기능항공이라도 여성분들 많아요. 자기만의 전문 기술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셔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돈 많이 벌면 나라에 세금 좀 많이 내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전 정신을 갖고 안 되는 거 없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하면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자기 목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럼 마지막으로 INI의 앞으로의 좀 더 큰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고 졸업하고 20살에 올라와가지고 돈 3만 원 가지고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올라와서 이런 유사한 회사에서 10년간 직장 생활하고 바로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30에 창업했잖아요. 36년 동안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한 번도 대표이사가 바뀐 적 없고 부도난 적 없고 업종은 똑같은 업종에 연구개발만 해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 40년, 50년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자부심을 갖는 게 우리 업종이 없으면 범죄가 엄청 일어나고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정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성능 좋고 더 인공지능 AI 카메라를 더 연구개발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실력 있는 대학 졸업한 정보통신이나 전자학과 나온 친구들이 많이 영입해서 회사를 키워가지고 버스타게 가고 후보가 있는데 꿈이죠. 꿈은 꿈일 뿐인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고급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안 오겠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주어진 역경 속에서 역경을 딛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회사를 또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키워가겠다는 게 지금